안녕하세요. DC바이크입니다. 자전거 정비를 처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구 세트에 대해서 이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그 바이크핸드의 YC728이라는 공구 세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공구 세트 중에 한 가지이고요. 여기에 이제 구성품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보이는 데부터 이 모델은 크랭크 너트를 푸는 렌치입니다. 이거를 뭐 렌치라고 생각하기에 뭐 공구가 뭐 플라스틱으로 된 공구인데요. 아웃보더 비비, 뭐 헐로우텍 비비라고도 하고요. 그 비비를 쓰는 크랭크들은 측면에 이렇게 별 모양의 볼트가 하나가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풀 때 사용하는 볼트고 렌치고, 대신에 이 렌치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크게 강하게 조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너트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크랭크를 빼면은 비비가 나오는데요. 이 비비 공구는 이제 할로텍 비비와 뭐 아웃보더 비비라고도 하고요. 비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비비에 이렇게 공구를 맞춰서 비비를 푸는 공구입니다. 이 모델은 보통 이제 시마노 비비들은 뭐 당연히 다 가능한데요. 시마노 비비 중에 최근에 나오는 뭐 비비 60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어떤 버전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답터가 하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두리에 지름이 작아진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아진 모델들은 이런 아답터를 또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이 모델은 이제 이렇게 비비를 푸는데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비비 공구가 또 이런 아웃보더 비비, 할로텍 비비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사각 비비, 그러니까 카트리지 형태의 비비들이 있습니다. 그 형태의 비비들은 보면은 이런 형태의 크랭크가 이렇게 사각형 모양, 이렇게 여기가 사각형이라서 이렇게 이 크랭크가 사각형 모양이라서 결합되는 부위가 사각 비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 가정하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선 이런 크랭크 공구라고 하는, 크랭크 풀러라고 하죠. 크랭크 공구로 먼저 이 결합된 비비와 크랭크암이 결합된 형태에서 일단 크랭크암을 분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여기에 볼트가 결합하면서 예를 들면 약간 그 망치 같은 것을 못으로 박아놓은 듯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손으로 뺄 때는 손은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이 공구가 필요한데요. 이 크랭크 공구에 쓰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앞에 이 소켓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마노의 옥타링크라는 옥타링크라는 비비 타입이 있는데, 그 비비 타입에는 이렇게 넓은 면을 여기를 받쳐줘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결합을 해서 이 크랭크를 빼내게 되면은 이 안쪽에 이 나사산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사각 비비, 이제 가장 흔히 쓰는 이 사각 비비에서는 크랭크 공구에 보면 꼭 이것들이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서 이런 상태로 만든 후에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얘를 공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중간에 축을 이제 밀게 되면은 얘가 한마디로 비비의 축을 밀고 크랭크를 당기는 개념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안쪽에서 얘가 이 축을 밀어서 크랭크를 잡아 빼는 역할을 하는 공구입니다. 이렇게 비비 크랭크를 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렇게 비비가 들어있죠. 비비를 뺄 때는 이렇게 또 카트리지용 비비 공구가 따로 있습니다. 얘도 비비 공구인데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저가의 보급형 자전거 라인에는 보통 이 비비 공구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이빨이 맞춰져 있죠. 사진상으로 보면 이 비비 공구랑 이렇게 스프라켓 공구가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크게 찍어 놓으니까 화면상에는 얘가 비비 공구랑 얘랑 이빨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아예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됩니다. 이 스프라켓 공구는 흔히 7단 이하의 자전거, 프릴이라고 하는 이런 거랑은 실제 이빨이 모양이 달라요. 이빨의 개수나 이런 건 실제 똑같은데, 프릴 공구랑 이렇게 스프라켓 공구는 이빨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라켓 공구는 카세트 스프라켓이라는 방식의 이런 식의 이렇게 카세트 스프라켓에 사용이 되고요.
이 공구를 쓸 때는 항상 짝꿍이 있습니다. 홀딩 공구. 얘는 풀려고 하면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랑링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이렇게 홀딩 공구로 얘를 붙잡고, 얘가 못 돌아가게 얘를 붙잡은 상태에서 이 공구를 풀어서 얘가 뚜껑이 열리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이렇게 소켓을 여기다, 뭐 이거는 뭐 몽키 스패너라고 하죠. 몽키 스패너 같은 걸 갖다가 끼워서 하셔도 됩니다. 힘이 굉장히 좀 들어가서 네, 이렇게 뚜껑만 열리게 됩니다. 뚜껑만 이렇게 뚜껑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뚜껑만 열려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네, 이 프리휠과 다른 점은, 프리휠은 이 통으로 얘가 안쪽에 프리휠이 아예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라서 이런 홀딩 공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 프리휠 공구, 이 이빨은 모양 높이가 다른 프리휠 공구를 넣고 그냥 반대로 돌리면, 얘는 이 안쪽을 돌리면은 그냥 분리가 되는 구조고, 카세트 스프라켓은 저와는 달리 이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뚜껑만, 네, 랑링이라고 하죠. 이 랑링만 분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보통 이제 자전거에서는 7단 외에 이제 8단, 9단, 10단, 11단, 12단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랑링 공구, 이제 스프라켓, 분리 공구, 그 다음에 이렇게 홀딩 공구가 같이 짝을 이뤄서 이 스프라켓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또 보면 이 공구, 크랭크 공구, 요거는 이 공구는 페달 렌치입니다. 뭐 페달을 푸는 공구이고요. 보통 이제 자전거 페달의 축은 15mm 스패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스패너들이 가정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페달을 보시면 페달 옆면의 라인이 그 크랭크함과 이렇게 붙어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페달 렌치를 넣어서 이 페달을 푸는 방식은 일반 몽키 스패너라든가 가정용 일반 스패너에 비해서는 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이 넓은 공구를 이 사이에 넣을 수 없어서 자전거용 공구로 이렇게 스패너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전거 페달에 따라서 이렇게 측면에 15mm 스패너가 아닌 이 안쪽 내부에 이 모델은 8mm인데요. 8mm 육각 렌치를 사용하거나 또 그건 페달에 따라서 다릅니다. 페달에 따라서 6mm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분리 결합을 하는 공구도 페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페달 공구의 이 모델은 이제 소켓 렌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15mm, 한쪽은 14mm. 보급형 자전거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너트 방식으로 좌우축이 바퀴에, 그러니까 휠의 너트 방식으로 좌우축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들이 다 15mm 너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5mm 너트를 사용할 때 이 모델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크랭크에 결합되어 있는 비비 축이죠, 비비. 여기에 이제 실제 볼트나 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볼트들이 보통 14mm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여기 안쪽에 볼트가 14mm가 결합되어 있는 걸 할 때 이렇게 14mm 소켓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건 자전거에 따라서 사양들이 달라서 이렇게 자전거에 맞춰서 공구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사용이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공구 중에 페달 렌치와 이렇게 허브콘 렌치라는 게 있습니다. 허브콘 렌치라는 거는 자전거 바퀴의 바퀴의 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 허브도 안쪽에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어링 안쪽에 좌우를 조여지는 이 콘이라고 하는, 이 허브콘이라고 하는 너트가 있습니다. 이 너트를 한마디로 풀고 결합하고 사용할 때 쓰는 공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얇죠. 이 부분을 돌리게 되면은 얘가 같이 돌아가요. 보시면. 그래서 허브콘 렌치는 항상 이렇게 두 개를 한 쌍으로 또 짝꿍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쪽을 잡고 겉에를 돌리고, 이런 형태로 볼트의 간격을 조절해서 이 베어링이 눌리거나 느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두 개의 너트를 이용해서 조인 강도를 조절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베어링을 이제 허브콘을 풀어서 안쪽에 베어링을 빼내서 뭐 이제 구리스를 칠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하실 때 사용하시는 공구입니다. 이 바퀴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15, 14, 13, 15, 14, 16 이렇게 양용 렌치예요. 양면이 이렇게 크기가 다르게. 그래서 뭐 바퀴의 앞바퀴냐 뒷바퀴에 따라서 볼트 너트의 크기에 따라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이런 공구 세트에 보면은 이렇게 별 렌치라고 하죠. 툭스 렌치라고도 하고요. 이런 별 렌치가 있는데 이게 T25라는 규격의 이런 렌치가 보통 들어있습니다. 뭐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자전거에서는 이 T25를 많이 쓰는데요. 이게 보통은 다 이런 로터죠, 로터. 브레이크 이 로터. 로터가 6개의 볼트로 보통 잠겨 있는데 그 로터를 잠겨 있는 볼트를 보면 보통 다 이렇게 별 렌치입니다. 별. 이렇게 톡스. 그래서 이런 T25라는 규격의 이런 육각 렌치가 아닌 T25 렌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굉장히 큰 타이어 레버고요. 타이어를 벗기고 그 다음에 결합할 때 사용하는 공구입니다.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육각 렌치. 자전거에 뭐 육각 렌치는 4, 5, 6mm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페달, 뭐 어떤 그 헤드셋, 그 다음에 핸들 쪽에 뭐 부속들, 뭐 그립, 뭐 그 다음에 스템 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클램프, 안장의 클램프 그쪽에 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볼트 규격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물통 케이지를 결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규격에 따라서 4, 5, 6mm,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뭐 3mm도 있을 수 있고요, 2.5mm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육각렌치 세트에 따라서 자전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볼트를 조이고 빼거나 결합할 때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으면은 힘을 주기에는 편하죠. 힘을 주기에는 직각으로 이렇게 볼트를 하고서 힘을 주기엔 편한데 이렇게 돌리면은 자전거가 뭐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이제 막 자꾸 걸리적거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육각형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볼렌치라고 합니다. 볼. 진짜 볼처럼 생겼죠, 공처럼. 볼렌치라고 해서 얘는 볼렌치의 장점은 이렇게 육각렌치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서 볼트를 조일 수 있다면 이 볼렌치는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볼트 조이기 어려울 때 이렇게 사선으로 조일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볼렌치, 뭐 육각렌치를 구매하실 때 보면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 조그만 게 좋을까,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게 좋을까, 뭐가 기능이 많은 게 좋을까, 짧은 게 작은 게 좋을까, 큰 게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제 뭐 사용하기에는 이런 형태의 하나하나씩 공구를 빼서 쓰고 또 측면 이제 반대쪽에는 이렇게 볼이 있는 볼렌치가 있는 이런 공구가 실사용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공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각 렌치. 그 다음에 체인 공구. 체인 공구는 이제 자전거 뭐 체인이 이 폭에 따라서 1단이면은 폭이 더 두껍고 같은 공간에 뭐 7단, 8단, 9단, 10단, 11, 12단 뭐 이런 식으로 이 톱니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이 한마디로 이 폭, 이제 스프라켓의 단수가 많아질수록 체인의 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체인이지만 체인이 뭐 7단 체인, 8단 체인, 9단 체인, 10단 체인 이게 다른 이유가 같이 이제 혼용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체인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요 핀과 핀의 사이 거리는 똑같아요. 이빨과 이빨 사이는. 근데 그 체인의 폭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규격에 맞는 체인을 쓰셔야 됩니다. 7단인데 1단 체인을 쓰면 폭이 두꺼우니까 이 사이에 자꾸 닿게 되거나 변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체인을 단수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체인 공구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체인 공구는 어떤 공구나 이제 크기랑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항상 이 체인의 이 핀, 정중앙에 이 핀을 빼내는 역할을 하거나 뭐 새 핀을 결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체인 공구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을 줄 때 정중앙을 핀을 관통을 시켜서 핀을 빼야 되는데 이 체인이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체인 핀이 정중앙을 지금 못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체인 핀이 정중앙을 못하면 이 핀이 부러져 버립니다. 체인이 손상되는 게 아니라 체인 핀이 부러져서 체인 공구의 핀이 부러져서 체인 핀의 공구가 부러지면은 이 체인 공구는 그냥 사용이 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살짝 조여놓고 체인 핀이 정중앙에 결합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체인 핀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체인 핀을 빼시는데요. 이렇게 전체 다 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핀을 끝을 남겨놓고 차후에 뭐 이 마디를 사용하실 때는 이 핀을 다시 핀을 뭐 결합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체인 마디를 다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체인을 또 정확히 관통을 시켜서 다시 이런 식으로 체인을 다시 핀을 결합해서 체인을 이렇게 마디를 이어서 이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스포크 렌치라고 하죠. 이제 자전거의 바퀴 살을 보면 이렇게 이쪽에 보면 니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에 장력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조이면은 얘가 볼트고 얘가 사실상 너트예요. 조이면은 풀리고 반대 개념이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력을 조절할 때 이런 식으로 두께 미리수에 맞춰서 이 미리를 사실 모르니까 한번 껴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껴봐서 조이고 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체인링 너트 렌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체인일, 크랭크라고도 하죠. 크랭크 체인일 세트에 보면 이렇게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들이 있고 뭐 어떤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체인링을 교체할 때 너트가 이렇게 볼트 너트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분리가 가능한 모델들, 그 모델들 분리용으로 사용되는 체인링 너트 렌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펑크 패치이고요. 펑크 패치는 본드 형태로 붙이는 모델들이 있고 뭐 최근에는 이렇게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모델도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타이어 레버와 이 펑크 패치 그리고 이 본드를 통해서 튜브를 메꿀 때, 펑크를 떼울 때,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펑크 패치 안에 보면은 요런 게 하나씩 꼭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 그 덧롭, 옛날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그 덧롭 방식의 튜브 밸브에 사용되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무시고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기 밸브 밑에다가 넣는, 그거는 덧롭 방식에만 해당되는 모델인데 이렇게 펑크 패치에 따라서 이런 고무, 무시고무가 조금씩 들어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